지금부터 문재인 좌파 정권에서 희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절망 속에 복장 터지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곧 구독료 후원 계좌를 변경할 예정이오니 당분간 구독료 후원하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바뀐 구독료 계좌는 공지를 통해 올리겠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문재인 지지율은 58주 만에 최저치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하며 국민의힘과의 격차가 오차 범위 안으로 좁혀졌으며 특히 내년 4월 재보선이 치러질 서울과 부산의 경우 초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계속되는 아파트값 전월세 폭등과 우한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민심 위반으로 분석돼 문재인 좌파 정권과 민주당을 긴장케 하고 있습니다. 19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교통방송 의뢰로 지난 16일에서 18일 사흘간 전국 성인 1,506명을 대상으로 문재인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8%포인트 하락한 42.5%로 나타났습니다. 또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역시 전주보다 0.8%포인트 하락 32%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2.2%포인트 오른 29.5%를 기록, 양당 간 격차는 5주 만에 오차 범위 안으로 좁혀졌습니다. 이처럼 문재인과 민주당 동반 하락 배경에 부동산 정책 대실패로 인한 역풍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금주 전국 아파트값이 정부 공식 통계기관인 한국감정원이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폭등했습니다. 서울 전세값도 73주 연속 상승하는 등 문재인 좌파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국민 절반에 달하는 무주택자들을 최악의 상태로 몰아넣고 있는 양상입니다. 국정운영 실정이 이 모양이니 앞으로 문재인, 민주당 지지율이 반등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이 임의적으로 조작을 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이처럼 문재인의 지지율을 추락시킬 만큼 부동산 정책 대실패에 대한 민심이 극도로 사나워진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강동구 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을 방문한 진선미 의원은 급기야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 방도 3개가 있고 해서 내가 지금 사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다고 해 성난 민심에 기름을 쳐부으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진선미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먼저 임대주택에 살면 진정성 믿겠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진선미 의원의 발언을 다룬 기사에는 본인이 들어가서 살아라. 주사파 운동권 집권 세력들은 북한 노동당 간부들처럼 온갖 특혜 누리면서 국민들에겐 희생을 강요한다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한 네티즌은 마리앙투와 진선미라고 불러드리겠다며 아파트 없으면 임대빌라에 살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프랑스 마지막 왕비인 마리 앙투아네트가 굶주린 백성들에게 빵이 없으면 브리오슈를 먹으라고 말했다는 일화를 진선미 전 의원의 발언에 빗댄 것입니다. 국민의힘 등 야권도 논평을 내고 비판했습니다. 김일영 대변인은 아파트에 사는 것이 환상이고 임대주택이 왜곡된 편견으로 외면받는 것이라면 당장 종로구 아파트에 살고 있는 여당 당대표부터 이사하라고 설득하길 바란다고 힐난했습니다. 김일영 대변인은 안락하고 쾌적한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자 노력하는 국민들과 우리 가장들의 기본적인 소망마저 정책 실패를 가리기 위해 환상이라고 치부하며 억누르라는 정부 여당의 억지스러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은 실험실의 주의, 모르모트가 아니다며 국민을 더 이상 농락하지 말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하는 정책이나 내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아파트 환상 버려야 한다고 말한 진선미 의원이 현재 사는 곳은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골프 연습장, 사우나 등 커뮤니티 시설을 갖춰진 작년 신축한 레미안 브랜드 아주 끝내주는 아파트로 알려졌습니다. 또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2년간 상가, 호텔 등을 개조해 전국의 11만 4,100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문재인 좌파 정권의 24번째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도 국민과 야당은 분노했는데요.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내가 한마디 충고하는데 내가 앞으로 뭘 하든 하지 마라 제목의 논평에서 현실 인식이 없고 규제를 걷어내지 않으며 멀쩡한 아파트가 빠졌다며 문재인 좌파 정권의 이번 대책을 산무정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배준영 대변인은 24번째 대책은 빈임대주택부터 상가와 오피스,
호텔방까지 창고 대방출을 한다는 것이 전부라며 빌라에 전세 살면 되지 않나라는 식의 동문서답으로 사후정도 이런 사후정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 수요자가 선택하지 않은 공공임대주택이 온전하겠느냐고 반문한 배준영 대변인은 폭증하는 중국 관광객을 수용하겠다고 급조한 호텔에서 온 가족이 살라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고려대 이한상 교수는 페이스북에 여자 장하성인가라며 강남 살 필요 없다. 아파트 살 필요 없다. 꿈을 꿀 필요가 없다. 희망을 가질 필요가 없다. 욕망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건가라고 했습니다. 이한상 교수는 호텔방 전세가 미래주거라니 당신부터 호텔방 전월세방에 들어가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과거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남에 살아봐서 아는데 모든 국민이 강남에 가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한 것을 비꼰 것입니다. 국내 우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연일 300명대를 기록하며 다시 대규모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등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은 물론이고 지방 중소도시와 작은 마을 단위로까지 감염의 불씨가 이어지면서 전국의 일상 곳곳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는 양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만 할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7일 발생한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313명이라고 18일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민주노총이 전국 40여 곳에서 1만여 명이 참석한 대규모 집회를 연 지 3일 만에 확진자가 300명을 넘긴 것입니다. 17일 이전에 코로나 확진자가 300명을 돌파한 것은 323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8월 28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자유우파 단체 위주로 진행된 광복절 집회 때는 어땠을까요? 광복절 집회 당일인 15일 27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16일에는 197명, 17일에는 246명이 새로 확진자가 됐습니다. 확진자가 300명을 넘긴 것은 집회 닷새 만인 20일로 이때는 하루 32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좌파 정권과 민주당은 광복절 집회 참가자와 주최 측의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8월 17일 당 원내지도부 회의에서 신천지 사태에 이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특정 교회의 반사회적 행위가 저행되고 있다며 전광훈 목사는 방역을 방해하고 코로나를 확산시킨 법적, 도덕적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관석 민주당 정치기 수석부의장도 같은 날 15일 광화문 집회라는 무분별한 행사로 코로나 재확산 위험이 높아졌다며 보건당국의 수차례 자제 요청에도 강행됐고 현장에는 턱스크나 마스크를 끼지 않고 고함을 지르는 등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모습도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문재인도 8월 27일 청와대로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해 마련한 간담회에서 사랑제일교회 등을 겨냥해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고 나라 전체를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다. 이제 한숨 돌리나 했던 국민 삶도 무너지고 있다며 극히 일부의 몰상식이 한국 교회 전체의 신망을 해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광복절 집회 주동자들은 살인자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지난 14일 민노총 집회에 대한 문재인 좌파 정권과 민주당의 반응은 보다 차분했습니다. 문재인은 14일 페이스북에서 주말 집회도 재고돼야 한다.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은 더욱 중요하므로 방역 수칙을 어기거나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엄정히 법을 집행하고 책임을 분명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도 이날 정부와 여당, 서울시는 집회 차제와 방역 수칙 준수를 거듭 요청하며 이를 위반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좌파든 우파든 예외 없이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면서 코로나가 확산한다면 주최 측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만 싸질러 놓고는 정작 코로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 300명을 돌파한 18일은 청와대나 여당 차원에서 별도의 입장 표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 비교가 저절로 되지요? 이러니 선택적 방역, 정치적 방역이라는 오명 쳐듣는 거 아니겠어요? 하루 확진자가 300명 이상 발생하게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역시 2단계로 격상하게 되지만 정부는 이날 거리두기 격상 없이 상황을 반전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교회나 우파 단체 집회였다면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을 것.
역시 탓할 집단이 없으니 못 올리는 것 아니겠느냐는 선택적 방역에 대한 조소하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좌파의 이중잣대가 비단 선택적 방역뿐일까요? 현직 검사가 오죽했음 참다 못해 좌파 정치권의 내로남불 수사 참견에 대해 대놓고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똑같이 수사를 했는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할 때 박수치던 분들이 이번 수사를 하자 비난했습니다. 왜 그런 비난을 받는지 의아스러웠습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에서 열린 조국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재판에서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해온 이정섭 수원지검 부장검사는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해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조국이와 박형철,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이정섭 부장은 이날 이번 수사를 검사 4명이 했는데 이들은 직전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재수사를 했었다며 김학의 사건이나 이번 사건이나 똑같이 객관적 실체에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느냐만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이정섭 부장 등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직전 김학의 사건 특별수사단에 소속돼 재수사를 맡았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 전 차관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뇌물수수 등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정섭 부장은 저희로서는 구성원도 바뀐 게 없고 성향도 같다며 왜 그런 비난을 받는지 그런 게 의아스러웠다고 했습니다. 이정섭 부장은 또 이 사건 관계인 중 어떤 분이 피아라는 개념을 썼다며 피아라는 것은 전쟁이나 정치 영역에는 있을 수 있지만 형사사법 영역에서는 상정이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천경득 전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 행정관이 유재수 전 부시장을 감찰했던 이인걸 전 특검반장에게 피아 구분을 해야 한다며 감찰 중단을 요구한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정섭 부장은 저희 입장에선 범죄를 저지르고 은폐하려는 피측과 이를 밝혀내려는 암만 있다며 국민들도 범죄를 은폐하라고 수사권을 위임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뼈 때리는 일침을 가했습니다. 진중권 씨는 추미애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하겠다며 평검사 2명을 보냈다가 대검컵으로 되돌아온 것과 관련 육갑들을 해라. 부끄러운 줄 모르니라고 질타했습니다. 진중권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추미애를 원색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폭주하기 마련. 폭주하는 권력은 언젠가 폭망하기 마련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진중권 씨는 추미애야 원래 좀 아스트랄했지만 최근엔 아예 정신이 외출한 상태 같아요라고 비꼬았습니다. 이처럼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 시도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불법 감찰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무부 내에서조차 부적절한 감찰이라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19일 알려졌습니다.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감찰관실 평검사 2명이 지난 17일 윤석열 총장에게 찾아가 감찰하려고 했던 것은 추미애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박은정 감찰 담당관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박은정 담당관에게 이런 식이면 앞으로도 보고할 필요 없다는 식으로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류혁 감찰관은 평소 윤석열 총장 감찰에 대해 사전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면 절차에 맞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박은정 담당관은 어떤 인물일까요? 박은정 담당관은 법무부가 입주한 건물이 아닌 다른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독자적으로 일하며 추미애와 가장 빈번하게 식사하는 검사로 알려졌습니다. 박은정 담당관의 남편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역시 조국이가 꾸린 법무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부단장을 맡는 등 친정부 성향 검사로 꼽힙니다. 이런 친정부 성향 검사가 윤석열 총장 대면 감찰하겠다고 설치니 국민의 눈에는 윤석열 죽이기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박은정 담당관의 류혁 감찰관 패싱은 검찰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무부 감찰 규정에는 2조 2항 감찰 담당 직원은 감찰관의 지휘를 받아 감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15조 2항 진정, 비위사항 조사,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감찰관이 정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감찰과 조사 지시는 류혁 감찰관이 직접 검사들에게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3조 4항 감찰 시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15조 1항
형사처벌 또는 징계 처분의 요건이 되는 행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 등의 규정도 어겼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 검사는 아무런 사전 조사나 일정 조율 없이 대뜸 찾아와 감찰하겠다는 것은 감찰권 남용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되면 감찰이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21조에는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할 때 그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 현직 판사는 상대방에게 무엇을 감찰할지도 알려주지 않고 일단 대면 조사부터 하자는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며 추미애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헌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을 계속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